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췌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습니다. 나무위키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는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의 줄임말로 보안용 카메라를 뜻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시큐리티 혹은 서베일런스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CCTV 또는 클로즈 서킷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일종의 콩글리시입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대말은 오픈 서킷 텔레비전,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는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CCTV는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아서 폐쇄회로 TV로 불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V는 방송국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CCTV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CCTV가 달려있는 현장 쪽에서는 영상 촬영부 카메라 렌즈 하우징 카메라 회전기를 통해서 이 카메라가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된 거를 카메라로부터 동영상 전송 장비 인코더나 제어기를 통해서 광장비를 통해서 결국 센터로 영상을 송출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TCP/IP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광장비 송신기에서 광장비 수신으로 받아서 다시 동영상 전송 장비 인코더를 통해서 VDA는 영상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기에 영상 저장 정보가 저장되고 CCTV 제어 서버를 통해서 이 매트릭스는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상황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영상부에는 카메라, 렌즈, 하우징, 이 카메라는 하우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기부에는 펜틸트 헤드, 함체, 그리고 통신부에는 광 링크 스위치, 광 먹스, LSDM 카드, 하드웨어, 그리고 전원부에는 ELB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이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시버, 파워, 카메라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CCTV 인터페이스는 보통 카메라 연결 방식은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아날로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전송에 RGB 또는 CVBS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CVBS의 경우 SD 480i, 576i로 디지털에 비해 매우 낮고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방식의 한계로 인해 색상 표현도 좋지 않습니다. RGB 방식의 경우 FHD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하지만 자금과 이미지, 고스트에 매우 취약하므로 단단히 시즈드된 RF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질 열화가 크게 생깁니다. 이 시스템은 2005년 이후 SDI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 주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이 시기엔 일회 설치 이후 카메라 조정이 극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카메라 영상 신호선과 제어, 알람용으로 쓰이는 케이블이 수십 개가 달려있을 정도였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AHD,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고, TVI는 하이큐 비전 독자 기술 방식이며, CVI는 다우아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대 144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녹화기의 경우도 TVI, AHD, CVI, CVBS 전부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행하고 했으며, 심지어 하이비전사의 아날로그 카메라는 신호전환 스위치를 통해 저 네 가지의 신호 중 하나로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UTP 번론이란 물건이 있으며 동축 신호를 UTP 케이블에 실어 보내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 CCTV 선로를 UTP로 구성했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에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먼저 또 CCTV 인터페이스 카메라 연결 방식 SDI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DI 방식의 디지털 영상 단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2160p까지 대응 가능한 방법입니다. SDI 자체가 오류 정정 등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화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극도의 개판으로 설치된 경우 화상 전 영역에 걸쳐서 초록점이 번쩍번쩍 랜덤으로 뿌려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대단히 깨끗한 영상이 나옵니다. 카메라 역시 전송 방식 특성상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HD 센서를 올린 카메라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톡백 등의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녹화 장치에서 SDI 케이블만으로 카메라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RS232 등 추가적인 케이블을 연결해 주어야 완벽히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HDTV 규격, HD는 720 프로그레시브, 해상도는 1280에 720, 한장당 픽셀 수, 주사 방식, 순차 주사 방식, 초당 프레임 수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HD는 16080 인터레이스 방식과 16080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해상도 1920, 1080, 우리가 흔히 아는 2메가 카메라를 FHD라고 하며 한 장당 픽셀 수는 1080i는 103만 장, 1080p는 207만 장이 되겠습니다. 207만 픽셀이 되겠습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비월 주사 방식이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순차 주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HD의 시작부터 720p의 출현 이전까지 HD 영상은 늘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제작되었기에 1080p 30프레임을 초과하는 규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8년 7월 ATSC의 H.264 AVC 코덱과 1080p 50, 1080p 59.94, 1080p 60 규격이 추가되면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대다수의 리시버가 H.264를 지원하지 않으니 IPTV나 디지털 케이블 TV처럼 컨버터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한 거의 쓰지 않습니다. MPEG-2에서 1080p 60은 스펙상 존재하지만 비트레이트 문제이지 지원이 잘 안되는지라 사실상 1080i 60이 최대 스펙입니다. ATSC나 ISDB 방식으로는 1080p 60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DVB-T2 방식으로는 독일에서 2016년 지상파 세계 최초로 1080p 50 화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EVC 코덱으로 대역폭은 6에서 8mbps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UHD로 직항하는데 독일 혼자 HEVC 코덱으로 풀 HD를 도입하는 건 오히려 삽질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D급이라 하는 영상들은 720p, 1080i, 1080p의 해상도를 가지는 것들을 말하며 이 중에서도 1080p는 FHD라고 합니다. HD와 FHD를 마케팅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HD나 FHD나 같은 HD 규격입니다. 우리나라의 HD TV의 방송들은 모두 1080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상도가 실제 ATSC의 표준이라 그렇습니다. 애초에 움직임이 많은 영화가 아니라면 꼭 순차 주사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 문제 때문에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HD 화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 IP 시스템이 있는데, IP 시스템은 온비프 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브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이나, 카메라와 녹화기 모두 랜 또는 WLAN으로 연결되며 여러 브랜드들의 카메라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중국 난방으로 설치해도 특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MVR 시스템에 착착 달라붙는 진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PoE를 같이 지원한 경우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외부로 나가는 배선이 대단히 깔끔해지며 1GBps부터 10GBps의 높은 양방향 대역폭을 가지는 랜을 통해 카메라의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기에 설치 이후 조성에도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 IP 시스템 덕에 펜틸트나 스피드돔의 설치가 늘어났을 정도였습니다. IP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할 경우 카메라는 서버로 작동해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후 MVR이나 불리는 DVR의 파생 장비에 저장하는 모드로 세팅을 할 경우 카메라는 피어로 작동해 MVR로 녹화기를 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IP 카메라의 이런 동작은 스트림이라 불리는 단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메인 스트림, 저장용으로 쓰이며 가장 높은 해상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세컨드 스트림, 주로 웹뷰나 간략한 프리뷰용으로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서드 스트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대역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대다수의 IP 카메라는 자체 저장소를 탑재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CF 카드나 SD 카드를 꼽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VR 시스템이 모종의 이유로 다운되거나 카메라의 케이블을 누군가가 절단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시스템의 복구 이후 영상 시스템의 프로비저닝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특징을 살려 자체 저장소가 탑재 가능한 IP CCTV의 경우 녹화기 없이 단독 운영 또한 가능합니다. 단 반영구적인 하드디스크에 비해 SD카드는 플래시 메모리 특성상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게 흠입니다. IP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IP 카메라에는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비밀번호는 기종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DVR이나 MVR 역시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있으므로 이것을 상용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해 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 비번을 바꾸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전 세계의 IP 카메라 중 기본 비번인 카메라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유무선으로 외부와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에 어원과의 괴리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CCTV는 감시 카메라를 칭하는 수준이고, 카메라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시설에서는 인터넷에 그냥 연결해두고 쓰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경비업체와 계약되어 있거나 MVR까지 설치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웬만해서는 보안 전용 선로로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서로의 선로에 쓸데없는 부하를 주지 않아도 되어 시스템이 단순화되기 때문입니다. CCTV 화질은 CCTV의 목적을 고려하여 화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프레임 레이트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몇 분의 1초 만에 하는 행동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동작 인식으로 화면에 움직임이 있을 때만 프레임 수를 녹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2012년 기준 CCTV의 평균 화질은 41만 화소로 2010년에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화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 판도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화질이 좋으면 보관하는 데 드는 자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화질을 일부러 판독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기술이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HD 화질 유지는 물론 확대, 안면 인식, 동작 인식 등의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CCTV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더넷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연결이 가능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 4Q 기준으로 CCTV의 화질은 기본적으로 FHD며
구급 사양은 D4K 파노라마 카메라의 경우 16메가픽셀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저장 장치의 부담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통한 정보 취득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녹화기가 H.265 코덱을 지원하면서 H.264 화질 및 해상도 상승 따른 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H.265 코덱은 기존 H.264 대비 대역폭과 용량이 약 50% 감소합니다. 또한 현재 시게티사에서 CCTV 하드를 위한 스카이호크 라인업에서 최대 18TB의 단일 대용량 하드를 출시하여 저장 공간 확장폭이 폭넓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의 대략적인 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CCTV 설치 법령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